네, 이번에는 일본 현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영우 도쿄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전일 일본 증시 0.3% 정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22일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225 지수는 0.37% 하락한 26,149.5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지수가 450포인트 이상 오르며 26,000선을 회복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금융 긴축 정책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자동차주들을 중심으로 니케이 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전날 주식시장이 상승한 데다 런던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가 136엔까지 떨어지면서 수출주의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 매수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오후 들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22일 파웰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향후 금융정책에 관한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했다는 분석입니다. 미쓰비시 상사가 6% 급락했고요. 반도체주인 도쿄 일렉트론도 3.9% 빠졌습니다. 반면 미쓰비시 자동차가 7.1%, 도요타 자동차가 0.8% 오르는 등 자동차주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의 이 지지율,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었는데 최근 일본도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참 일본 정부도 속이 좀 많이 탈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타겟책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물가 상승의 벽에 부딪혀 급락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국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60%로 지난 5월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지율이 작년 10월 내각 출범 당시 수준으로 꺼졌습니다. 지지율 급락의 주 원인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응답자 64%가 최근의 물가 상승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국제 원자재값 급등과 엔화 가치 하락이 겹치면서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올랐습니다. 2015년 3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같은 달 실질 임금은 1.2% 감소해서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에 몰린 서민들의 한숨을 깊게 했습니다. 시장 조사 회사인 제국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상장 식품사들이 가격을 인상한 제품이 10,000개를 넘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제조, 소매, 금융, 건설, 교통 분야 주요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 조사서에서는 34곳이 가격을 올릴 계획, 20곳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금융과 철도회사 등 8곳에 불과했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일본은행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하루 있고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내 총생산이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금융 완화 정책을 착실하게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반대로 일본은행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엔화 가치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달러당 엔화 가치는 135엔으로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24년 만에 최저 수준인 엔화 가치 하락을 막아야 하는데요. 나홀로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일본은행의 행보로 인해서 환율을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2조 7천억엔 규모의 물가 대책을 내놨지만 지지율 회복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여유였습니다.